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6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시장은 좀 밀려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은 ASML 좀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밀려내리는 모습이고, 일단 우리 시장에 그쵸? SK하이닉스를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뭐 기호를 대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밀려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원래는 오늘이 실적 발표였었거든요. ASML이. 근데 좀 해프닝으로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먼저 결과가 올라왔는데, 그 결과가 이제 좀 충격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찌 됐거나 예상보다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엔비디아가 올라온 이유가 AI용 반도체 칩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거 외에는 다들 좋지 않다라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버슈팅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유사한 위치에서 애플은 이제 전고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바로 밑에서 다시 밀려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저런 이슈가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기존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많은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왔기 때문에, 어떤 악재든 호재든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슈 소화력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이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은 엔비디아가 지금의 시총과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엔비디아 자체로 보게 되면 오던 오지 않던 122편 구간, 지금 115불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이 구간 아래에서 다시 매집을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에는 굉장히 둔감하고 하락에는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결국 현물을 제대로 연속성 있게 매수해 주지 않는다라 그러면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흐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여전히 지수보단 종목 흐름 중요하고, 특히나 한국장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가로서 이 팀의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매수와 매도세의 합리적인 어떤 시세 결정을 좀 벗어나서 외국인들이 거의 시세를 조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한국장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걸 넘어서서 좀 상도를 벗어난 흐름들이 좀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차전지가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감안하시면서 차분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일단 500짜리가 넘어간 거, 25,000이 이 구간이 넘어간 거는 개인적으로 슈팅이라고 보고 있고, 이 슈팅 넘어갔던 것들이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흐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종가상에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올라온 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추가 다시 급등하는 개념보다는 추가 좀 더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고가 갱신을 바로 앞에서 다시 밀려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최소한 이 122평 일목 맞물리는 구간이죠. 이 구간 아래에서 매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명확한 타점보다는 아마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거 조금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매수할 그럴 구간들은 아니다.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죠.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100불 아래 결국은 내려왔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130불 내주면 된다. 다시 이제 122평. 그쵸? 또다시 이 구간 기다리는 것이 효율은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나스닥 일봉인데, 일봉상으로 이제 전고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위치에 바로 터가까지 갔다가 사실 어제 발생한 흐름이 그 전일의 갭과 이제 양봉을 모두 감싸는 흐름으로 밀려내렸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봉이다. 오늘 바로 급반등만 없다라 그러면 추가 하락이나 아니면 쌍봉을 완성할 그럴 어떤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종의 이레귤러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S&P 500이 꺾이느냐가 좀 더 관건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세기 패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오게 되면 2607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탈했을 때 견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런 반등이 나와도 개인 투자분들에게 그렇게 썩 유리하고 좋은 반등들이 잘 만들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여전히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종목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글쎄 이걸 버틴다고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약하다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매매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훨씬 더 판가름이 잘 날 수 있는 것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다만 신규에 있어서는 내가 보수적이라 그러면 충분히 다시 코스피가 2495, 2510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